네, 안녕하십니까. 편리한 지불 결제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페이큐브 주식회사 대표 조성주입니다. 네, 오늘은 모모 땡땡페이 전성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크게는 간편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선진 사례 및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간편 결제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결제는 이름 그대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같이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 보안카드, CVC 번호 등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같이 이제 컴퓨터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간편한 비밀번호나 지문인식을 등록해놓고 그로 인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간편 결제 방식은 매해 지금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되는 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 간편 결제는 최근 핀테크 혁신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혁신되고 진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용 경험이 가장 많고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자금 이체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빅테크라고, 핀테크 업체 중에서 큰 업체들을 빅테크라고 하는데 애플, 삼성, 텐센트, 구글,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고요. 통신사나 유통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해서 SK나 KT, 알리바바, 롯데, 신세계 등이 이 업체들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투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지급결제 부분이 가장 투자 부분이 많이 되고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간편 결제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런 업체들이 수십 개의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욱더 이 시장은 더 커지고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 결제 시장이 커지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모바일 기기의 이용 대중화입니다.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상거래 금융 거래를 위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 간편 결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고요. 한국 같은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현상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요, 정부가 핀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활성화되었는데요. 2015년도에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를 하였고, 피지사의 신용카드 정보 보관을 허용함으로써 전자금융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혁신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추진과 혁신을 통해서 이제는 간편결제는 선택과 필수의 그 기로에 있는 게 아니라 필수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편결제 이용대금 금액은 매해 기하급수 쪽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배가 성장하면서 80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19년도 12월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출시로 금융업의 간편화, 간편결제를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을 텐데요. 모든 은행들이 한 곳에 다 통합돼서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픈뱅킹입니다. 네, 국내는 많이 선두에 있는 업체들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그리고 페이코 등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빅테크
업체들이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진출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고 의무화가 폐지가 되고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정보 이용이 허용됨으로써 급격히 확산이 되었고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지금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또한 1, 2위 업체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액 또한 네이버페이는 16조 원에 이르고요. 카카오페이는 50조 원에 이릅니다. 이 페이들의 주돈 메이저 회사들을 소개를 드리면요. 삼성전자 운영사로 삼성페이가 있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자체에 소지하고 있는 카드들을 등록을 해서 그 카드들을 말 그대로 휴대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서비스로 확대가 되었고요. 아마 가장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자로 차지해서 거의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만든 페이고요. 간편 결제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네이버 검색 엔진 사이트를 통해서 그 구축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2014년에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회사와 연계를 통해서 이 카카오페이를 알리페이와 흡사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독립한 회사에서 출시를 하였고요. 삼성페이와 같이 연계해서 협력 중으로 많이 또 확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통업체에서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SSG 페이를 출시를 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 시스템 자체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 유통업 기반으로 이 결제 시스템 기반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또한 삼성페이처럼 LG페이를 출시하여 LG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도 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출시를 하였는데요. 뱅크월렛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제 페이들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페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해외에는 또한 큰 업체들이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애플, 구글, 페이팔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2007년도에 출시해요. 이미 이용자 수가 3,300만 명이 있고요. 진출국은 17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있는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스템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구축을 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구글,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결제할 수 있게끔 각자의 이름을 딴 페이들이 출시돼서 많이 활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페이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냥 그 앱 자체에서 손쉽게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러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외에도 제로페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혜택은 가맹점 수수료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8, 9억 이하에서는 수수료 자체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결제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이용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한 이런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도 큰 혜택을 줌으로써 더욱더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결제액의 40%를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각종 요금 할인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다 이제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보편화되는데요. 네이버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보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오른쪽에 QR코드 결제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그걸 가지고 QR코드를 접속을 한 이후에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송금을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네이버페이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스캔을 바로 해서 송금 금액을 입력하고 송금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알림이 가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QR코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방식과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같이 지금도 현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매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나 포스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카드를 건네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단말기에 결제를 누르면 벤사, 결제 대항사라고 합니다. 벤사를 통해서 송금 전표가 취합이 되고요. 그리고 카드사를 통해서 판매자에게 승인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벤사와 카드사에 모두 이제 양쪽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소상공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벤사와 카드사의 수수료가 합쳐서 2%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그거에 대한 2%에서 3%, 200원에서 300원 정도가 뺀 나머지 금액이 이제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이제 QR코드 같은 시스템은 소비자가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접속을 하고 송금을 하게 됐을 때는 바로 이제 소비자의 통장에서 판매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QR코드 결제에 대한 확산이나 보급 그리고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과 도입 현황과 국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간편결제 시스템은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인식만으로 상품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결제 수단이 지금 신용카드에서 간편결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이나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에 따른 간편결제 일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결제 시장은 일부 앱에 해당이 되지만 가맹점 수수료 0%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기존에 같이 현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출 누락이나 오계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확산화되면 매출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한 각광을 받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네,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